히로토는 여러 학원이 있는 아카데미아 섬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주위를 둘러보다 도움을 청하려던 순간 붉은 머리의 여성과 마주칩니다. 히로토는 자신이 가려는 곳이 아이메이 학원이라고 여성에게 말합니다. 붉은 머리 여성은 그가 잘못된 구역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이메이 학원은 4구역에 있는데 히로토는 어쩌다 3구역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히로토는 휴대기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입학 절차 중 튜토리얼을 전부 건너뛰었기 때문에 사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붉은 머리 여성은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히로토에게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휴대폰에는 지도가 있고 휴대폰에 설치된 소셜미디어 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머리 여자는 자신이 한 말에도 불구하고 히로토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를 7구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자원합니다. 4구역에 도착하자 히로토는 여자아이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돌아가려는 순간 멀리서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작동하여 빨간머리 여자에게 물을 뿌립니다. 이것은 빨간머리 여자에게는 창피한 순간일 뿐이며 그녀는 즉시 히로토가 계획했다고 생각합니다. 히로토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빨간머리 여자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히로토가 자신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녀를 4구역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로토는 그 여자아이의 모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히로토에게 게임을 신청하라고 제안합니다. 히로토는 낮은 순위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게임 신청을 보내야 합니다. 히로토는 말대로 게임 신청을 보내지만 원하는 게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여 히로토를 마음껏 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감정 기반 게임을 선택하는데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플레이어가 지는 게임입니다. 게다가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게임 난이도를 최고로 설정합니다. 게임 시작 전 빨간머리 여자아이는 히로토가 아무런 능력도 장착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히로토가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빨간머리 여자는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그 남자를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다. 애초에 그 남자에게는 승산이 없었다. 게임이 시작되고 빨간머리 여자는 첫 수로 히로토를 불리하게 만든다. 빨간머리 여자는 휴대폰으로 빛의 무기를 만들어 히로토를 공격한다. 그녀는 그 무기가 마치 칼과 같으니 히로토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녀는 히로토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동시에 옷이 마르기를 기다린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다시 작동하여 빨간머리 여자에게 물을 뿌린다. 빨간머리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오늘 나중에 발표가 있는데 또 물건들이 엉망이네요. 빨간머리 여자는 착각 속에서 히로토가 자신을 난처하게 하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의 소리를 지르고 그 때문에 창피함이라는 감정을 드러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사라사라는 이름의 빨간머리 여자는 이러한 굴욕적인 패배로 인해 히로토에게 스타 자리를 빼앗깁니다. 사라사는 낙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히로토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입학 첫날부터 큰일을 벌였네요. 교장 선생님 방에 간 히로토는 자신이 큰일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이긴 여자는 고위층 VIP의 딸이었습니다. 사라사는 황후로 알려져 있으며 학원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히로토에게 사라사의 아버지가 그를 없앨 수 있다고, 그것도 아주 쉽게 말합니다. 교장은 히로토에게 이제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를 도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7성급 학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라사의 아버지가 패배를 인정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의 딸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교장이 히로토에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는 앱을 확인하고 원래 있어야 할 흰 별 하나 대신 빨간 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장은 그가 사라사를 이긴 후 빨간 별을 훔쳤다고 설명합니다. 그 별은 독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소유주가 무엇이든 거짓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붉은 별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별 하나를 강화시켜 7성급 학생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히로토는 가짜 7성급 학생이 될 것이고 만약 그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방을 싸서 섬을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히로토도 섬에 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히로토는 섬에서 누군가를 찾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전에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을 받아들인 후 히로토는 교장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를 학원에 스카우트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그를 학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날 후에 히로토는 사라사를 만나고 그녀에게 골목으로 끌려갑니다. 히로토가 이미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지만 히로토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빨간머리 여자는 자신이 진짜 사라사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나이며 진짜 사라사의 대역을 해왔습니다. 사라사는 히로토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붉은 별을 차지하는 사람은 그녀가 진짜 사라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리나가 말하지 않았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히로토는 어리둥절합니다. 리나는 히로토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바보처럼 서 있습니다. 그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그녀에게서 붉은 별을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리나는 과잉 반응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리나와의 미팅 후 히로토는 기숙사로 향한다. 넓은 아파트이며 그의 필요를 돌볼 유키라는 하녀도 있다. 히로토는 그렇게 귀여운 여성이 자신의 조수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사실 두 사람은 기숙사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유키는 그다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히로토가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녀가 히로토의 한녀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가 먹을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음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개걸스럽게 모두 먹어치운다. 저녁 식사 후 유키는 소년을 앉혀 그들의 상황을 설명해준다. 그녀는 그들이 표적이 될지 모르는 어떤 스파이 기관도 피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모든 설명을 할 것입니다. 히로토는 섬에 20개의 학원이 있으며 모두 그들이 달성한 별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릴 이점도 제공합니다. 히로토가 17개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노릴 것입니다. 히로토는 약골일 뿐이기 때문에 유키가 일하는 회사는 그가 상대를 이기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가짜일 뿐이기 때문에 거물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히로토는 자신의 기기를 꺼내받은 게임 요청수를 확인하고 놀랍게도 이미 3-2명이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히로토는 여제 사라사를 이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신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누군가와 싸우게 하기 전에 그의 능력을 테스트해야 할 것이다. 히로토는 평소 이런 사람들 상대로는 기회가 없지만 회사는 그에게 편법을 제공하여 그가 이기도록 도울 것이다. 히로토는 전자 담당 책임자인 카구야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어폰을 받는다. 카구야는 팀에 유리하도록 상대 시스템을 해킹할 것이다. 히로토는 부정행위를 좋아하지 않지만 섬에 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잠시 후 히로토는 첫 번째 상대와 맞붙게 되고 회사의 도움으로 게임에서 승리한다. 이것이 그가 학원 생활에 발을 들여놓는 디딤돌이다. 다음으로 히로토는 다른 학생인 하루에게 도전을 받는다. 히로토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경기장에 들어서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엄청 약하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루가 도전자이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게임을 선택할 수 있다. 하루는 최고 속도로 알려져 있으며 그 때문에 그녀는 100m 달리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결승선에 도착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다. 하루는 히로토에게 자신과 맞설 능력이 없다고 확신하며 동시에 히로토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전혀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하루는 게임에 사용할 자전거를 소환하지만 히로토는 가만히 서 있다. 한편 카구야와 다른 사람들은 하루의 모든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배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는 모르지만 회사는 이미 그녀의 컨디션을 망치는 방어 전술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하루는 필사적으로 달리지만 고개를 들자 이미 히로토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트랙 일부가 솟아오르며 하루는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다행히도 미리 설치된 트램펄린 위로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하루는 모르지만 히로토는 무효화라는 능력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하루의 모든 능력을 무효화시켜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로토는 하루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히로토는 결승선을 지나고 오도마 제네이처나 우승자로 선포됩니다. 속으로 히로토는 회사 덕분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후 히로토는 리나를 만나고 리나는 그의 옷깃을 잡습니다. 리나는 그에게 자신이 최종적으로 그를 이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리나는 히로토에게 만날 장소를 적은 쪽지를 몰래 건넵니다. 만남 장소로 가는 길에 히로토는 유키에게 잠시만 연락수단을 멀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유키는 부탁대로 하고 히로토는 리나가 기다리는 차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첫 말다툼은 히로토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말다툼 후 리나는 히로토를 부른 이유를 말합니다. 알고 보니 진짜 사라사가 납치되었고 납치범들은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아무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사라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리나는 사라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하는 것이 쉽습니다. 사라사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리나는 그때까지 그녀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나의 거짓말이 들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나는 히로토에게 지지 말라고 애원하고 히로토는 그러지 않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에게도 섬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실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원하고 이 때문에 동맹을 맺습니다. 다음으로 히로토는 쿠가사키라는 거만한 학생에게 도전받습니다. 쿠가사키는 히로토를 이길 자신이 있고 이틀 후에 시합을 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엮였으니 리나는 히로토가 지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히로토의 기숙사를 따라가 유키를 만납니다. 알고 보니 유키와 리나는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유키는 전에 사라사를 위해 일했고 그녀의 실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회 후 유키는 두 사람을 제어실로 안내하여 쿠가사키가 하고 싶어하는 게임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카드게임이며 플레이어는 카드를 모아야 합니다. 게임의 첫 번째 단계는 플레이어들이 4구역에 흩어져 있는 카드를 모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를 위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플레이어들이 모은 카드를 공개하여 누가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키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히로토에게 과거에 한 개의 별을 가진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서 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히로토는 기본적으로 1%의 승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토는 게임에서 이기려면 가장 높은 숫자의 카드를 모아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쿠가사키는 제3자를 불러 게임을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성가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색깔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가사키의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팀은 단지 그 능력들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팀 회의 후 리나는 기숙사로 향합니다. 그 후 유키는 히로토에게 자신과 리나가 예전에 매우 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리나가 자신과 사라사의 가족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리나를 여린 영혼으로 여겨 그녀를 보호하려 합니다. 게임 당일 회사는 히로토가 게임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히로토는 카드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버스를 제공했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하고 쿠가사키가 그날 두 번째 카드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쿠가사키는 카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는 탐색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가사키가 히로토를 조롱하며 부르자 히로토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서 있습니다. 히로토는 쿠가사키가 모든 카드를 챙기고 있다는 정보도 얻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히로토는 속도를 내지 않으면 가져올 카드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카구야조차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히로토는 꼼짝 못하게 되었지만 하루가 나타나 도와줍니다. 그녀는 다음 카드가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다 줍니다. 카드 위치에 도착하자 히로토는 카드가 높은 곳에 놓여 있고 그것을 가져올 사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로토는 카드를 얻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떨어집니다. 히로토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일어섭니다. 리나가 나타나 포기할 거냐고 묻지만 히로토는 거절합니다. 그는 이 섬에 오게 된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리나의 거짓말까지 지켜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뛰어내리려는 순간 리나가 그를 멈추며 사라사 납치 사건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라사는 납치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라사의 실종은 사라사와 리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라사는 평범한 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 사라사의 납치를 거짓으로 꾸며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로토는 더욱 감탄하며 리나에게 거짓말을 계속하기로 한다. 두 사람의 짧은 감정적인 순간은 유키가 달려오면서 깨진다. 유키는 히로토에게 쿠가사키가 16장의 카드를 모았다고 말한다. 그 말은 히로토가 2장 이상의 카드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유키는 이미 히로토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로토는 유키와 리나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게임을 뒤집을 방법을 찾던 히로토는 룰브레이커라는 유명한 능력에 주목한다. 이것은 히로토에게 완벽한 능력이며 그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모든 카드가 모이자 그들은 경기장으로 돌아오고 모두가 이미 쿠가사키를 축하하고 있다. 그는 명백한 승자이기 때문이다. 쿠가사키가 승자로 선언되려는 순간 히로토는 발표를 중단하고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공개한다. 그는 룰브레이커 능력을 사용하여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고 밝힙니다. 히로토는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쿠가사키를 이기고 우승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두 그의 기발함에 환호합니다. 경기 후 히로토는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리나는 그에게 게임에서 이겼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알리려 병원에 그를 방문합니다. 다음으로 교장은 히로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유키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히로토의 활약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히로토는 쿠가사키를 이긴 후 또 다른 색깔 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히로토가 이제 2개의 색깔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으로 보아 그는 7개의 색깔별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장은 유키에게 그녀가 기본적으로 히로토를 이용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교장과 히로토는 서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키는 교장에게 어떤 상황이든 항상 주인님 곁에 있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나중에 유키는 상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히로토와 함께 수업을 재개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 전교생 탈락 시합이 있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서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것은 자유경쟁 매치이며 게임이 끝날 때 가장 강한 학생들이 최상위에 남게 될 것입니다. 수업 후 유키는 히로토와 토너먼트 후 최강자가 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이상한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노아이며 이제 학교에서 최강자로 여겨지는 히로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4학년이기 때문에 자신을 히로토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또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자신의 귀여움과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히로토와 짧고 이상한 대화를 나눈 후 노아는 떠납니다. 그런 다음 유키는 그 여자아이가 작은 악마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으니 조심하라고도 히로토에게 말합니다. 노아는 육성 학생이며 학교에서 가장 강한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유키는 그 소녀에게서 매우 이상한 점을 느끼고 그래서 히로토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은 다가오는 대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히로토를 교무실로 부릅니다. 교장 선생님은 외부 세력이 대회에 개입하려 할 수도 있으며 당연히 히로토가 그들의 표적이라고 히로토에게 말합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은 아이메이 학원에 속한 녹색별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히로토에게 알립니다. 교장 선생님은 도난당한 별을 되찾는데 히로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로토는 녹색 별을 획득해야 하지만 이제 도난당했으므로 히로토가 직접 되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히로토는 행사 중에 3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캠퍼스 행사에 침투하려는 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도난당한 별을 되찾는 것이고 마지막 임무는 히로토가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여 최강자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후 유키는 히로토에게 토너먼트 전까지 게임 요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요청을 차단하는 제밍 소프트웨어가 히로토의 휴대폰에 설치됩니다. 히로토는 노아로부터 갑자기 게임 요청을 받자 충격을 받습니다. 노아는 어떻게든 그 소프트웨어를 우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청이 들어왔으니 히로토는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합니다. 유키와 히로토가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유키는 히로토에게 토너먼트 마지막 날까지 노아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카구야가 직접 나타납니다.
히로토가 상상했던 카구야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카구야는 멋있어 보이려고 간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녀가 쓴 안경은 멋있어 보이기는커녕 완전 덕후 같았다. 그러자 카구야는 자신이 온 진짜 이유를 말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히로토의 모든 요청을 유키의 기기로 리다이렉트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속죄양 기법이라고 부르며 히로토에게 이틀 정도의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기대한다. 며칠이 지나면서 히로토는 은밀하게 움직이며 피하려고 애쓴다. 여러 플레이어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노아와 부딪힌다. 그가 노아 위에 넘어지자 그 소녀는 고의로 다리로 그를 눌러 눕혔다. 그녀는 히로토를 눌러 누르며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유키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다가오자 히로토는 유키에게 재빨리 게임 요청을 보내라고 말했다. 유키는 그렇게 고했고 히로토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따돌리기 위해 요청을 수락했다. 노아는 교활한 일을 해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유키는 기숙사를 나와서 음식 재료를 구하러 갔지만 노아를 만나 인질로 잡혔다. 노아는 유키에게 히로토에게 전화해서 그의 선택지를 알려주라고 강요했다. 분명히 유키는 노아에게 히로토에게 시합에서 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대립 상태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히로토는 리나에게 연락하여 알립니다. 그들이 대화 중일 때 괴짜 가구야도 나타납니다. 세 사람은 유키를 되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가구야는 노아가 고른 게임을 분석하고 카드 게임의 일종임을 깨닫습니다. 보드에는 카드가 21장 있고 가장 많은 카드를 모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들이 분석 중일 때 유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유키는 자신이 사용할 전략을 알리려는 것 같습니다. 유키의 모든 능력이 알려져 있으므로 팀은 그녀의 능력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분석 후 카구야는 실험실로 달려가 팀을 돕는 더 많은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리나와 히로토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유키가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한밤중 히로토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리나가 자신의 방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나는 자정을 넘겨 기숙사에 돌아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묵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히로토는 그녀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냥 자고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리나는 히로토에게 희귀 능력을 설치할 수 있는 카드를 건넵니다. 한편 노아의 문자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그녀는 히로토를 이기면 자신을 새로운 7성급 학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히로토, 유키, 노아는 모두 게임장에 나타납니다. 노아는 히로토에게 유키와 게임을 할 때 자신이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그녀에게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잠시 후 게임이 시작되고 유키가 먼저 움직입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히로토는 유키가 사용하는 모든 카드들을 보면서 그녀가 자신을 유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히로토는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그가 유키를 이기면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때 히로토는 유키가 전에 게임에서 이기지 말라고 했던 말의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유키가 하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한 히로토는 함께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아가 자신을 상대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유키의 리드를 따릅니다. 히로토와 유키는 확실한 승자 없이 서로의 카드를 무효화하는 카드를 계속 선택합니다. 유키와 히로토의 신뢰는 그들이 노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게임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곧 시간이 다 돼서 한 번의 움직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의 마지막 국면에 이르고 서로의 마지막 카드를 무효화시킨 후 무승부로 끝맺습니다. 결과는 무승부, 양쪽 모두 승자가 없습니다. 노아는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히로토와 유키가 학교 전체 탈락 배틀에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려는 순간 히로토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그의 패배를 고집하는지 묻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속셈을 부인하려 하지만 유키가 노아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유키는 자신의 휴대폰에 접속 로그를 이미 백업해 두었으므로 노아를 쉽게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노아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히로토는 늘 어떻게든 이긴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노아는 히로토가 더러운 수작을 부려 정상에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히로토는 아카데미에 막 도착했는데 이미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현실과 히로토가 상당히 인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노아는 항상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지만 히로토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히로토는 노아가 최고가 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동안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히로토가 유키가 없으면 불리해질 것을 잘 알고 유키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게임을 설계했다고 밝힙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려 하지만 재빨리 입을 다뭅니다. 히로토는 이미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의 의심을 확신시켜줍니다. 바로 그때 노아는 악마 여왕처럼 미소 지으며 두 사람에게 자신에게 백업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녀는 이미 유키의 휴대폰에 파괴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의 모든 것을 파괴하여 휴대폰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돌이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유키에게 달려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노아는 유키의 손을 묶으며 히로토와 유키에게 이미 악마와 거래를 했으므로 자신에게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노아는 히로토에게 별을 내놓고 전교생 앞에서 자신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노아는 모든 일의 진상을 잘 알고 있고 히로토는 자신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유키를 구하기 위해 노아는 히로토에게 또 다른 게임을 제안하고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번에도 비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임은 아파트 건물에서 진행되며 건물을 탐색하여 숨겨진 인물이나 물건의 위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노아는 2번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액션이라는 귀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히로토를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모르지만 히로토에게는 리나가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숨겨진 보물은 바로 유키입니다. 노아가 아파트 어딘가에 유키를 숨겨놨고 히로토는 남은 턴이 다 떨어지기 전에 유키를 찾아야 합니다. 히로토는 노아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부정행위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섬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잠시 후 리나가 유키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녀는 유키의 기기를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노아가 건물에 간섭 장벽을 설치했지만 카구야는 여전히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녀는 소녀가 억류된 정확한 교실을 알아냅니다. 이제 히로토는 올바른 움직임으로 그 교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노아는 히로토가 유키의 감금 장소를 알아챘다는 것을 깨닫지만 유키는 그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히로토는 유키를 찾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고 유키는 다른 은신처로 이동하려 합니다. 히로토는 게임을 끝내려면 노아가 유키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게임이 진행되고 리나의 조언 덕분에 히로토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시 한번 좌절하며 히로토가 왜 그렇게 쉽게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직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히로토는 이미 최종 게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아가 초록별을 가지고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로토는 노아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끌 시간을 벌 생각을 해냅니다. 이 시간 동안 히로토는 유키가 숨어 있는 곳을 알아냈을 것입니다. 히로토는 계획을 실행에 옮겨 노아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리나는 암암리의 유키의 장치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히로토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히로토는 게임의 질문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는 리나가 말한 곳에 유키가 정말 숨어 있는지 노아에게 확인하며 노아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면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히로토는 자신감 있게 유키 쪽으로 걸어가 노아에게 게임이 끝났다라마만에 수업한다라고 말한다. 문이 열리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유키가 나타난다. 유키는 주인을 자랑스러워하며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인다. 히로토가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노아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낸다. 그녀는 히로토의 답을 되돌리는 능력을 사용한다. 그 능력의 이름은 운명 변경
엘터페이트이며 노아는 그것을 사용하여 히로토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바꾼다. 모든 것이 자신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노아는 히로토의 파트너가 있어야 할 방으로 향한다. 노아는 방문을 열고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에서 리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히로토가 게임 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알려줄 때까지 노아는 여전히 자신이 승자라고 믿습니다. 알고 보니 히로토는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히로토가 목표물로서 위치를 바꿨다는 것은 노아가 히로토가 아니라 유키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히로토는 노아의 게임을 노아에게 역으로 사용했고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아는 완전히 낙담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히로토는 차분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노아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사실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섬은 왕족에게만 어울리는 곳이고 자신은 평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열심히 노력해서 5성급을 획득했습니다. 히로토가 나타나 그녀가 열심히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계약을 맺은 악마가 시이구, 세이저 학원의 교장인 쿠라하시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노아가 히로토를 이기고 별을 가져오기만 한다면 그녀의 모든 꿈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은 쿠라하시와 상대가 되지 않으며 그래서 그에게 반항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노아는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히로토는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히로토는 노아에게 악마에게 맞서 싸우고 노아가 진정으로 받을 만한 것을 주기 위해 함께 일하자고 말합니다. 노아가 패배를 인정하고 히로토에게 쿠라하시의 개입에 대해 말한 후 우리는 그녀가 쿠라하시의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쿠라하시는 그녀가 나쁜 투자였다며 꾸중하고 있습니다. 쿠라하시는 히로토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노아에게 주었지만 그녀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그는 노아에게 그 순간부터 자신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노아 자신으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말하려는 순간 히로토가 방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자신의 대화를 모든 사람이 듣고 보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이제 그의 인격과 그가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외면당하자 쿠라하시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노아는 마침내 소위 악마로부터 해방되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전교생 탈락 배틀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히로토와 노아는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갑니다. 그들은 배틀의 최종 생존자들입니다. 그녀가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노아가 끼어들어 그녀의 기권 의사를 알립니다. 하지만 히로토는 일어난 일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기에 기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승자로 선택했고 그녀가 학원의 에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녀는 학생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히로토는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여준다. 그녀는 설문조사 결과가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에이스가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교장은 히로토의 결정에 감명받는다. 그것이 결정되자 교장은 5월 연합학원 대항전에 학원을 대표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 선발된 멤버는 유키, 나나세, 에노모토, 히로 그리고 노아다. 학생들은 하루 휴가를 얻고 리나는 히로토에게 어딘가에 함께 가자고 부탁한다. 그들은 능력 카드를 파는 가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입장은 커플만 가능하고 그녀가 히로토에게 동행을 부탁한 이유입니다. 가게에 들어가자 그들은 가게 주인을 만나는데 주인은 리나를 릴리라고 부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리나를 알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모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엇이든 팔기 전에 둘이 커플임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잡게 합니다. 필요한 것을 산 후 두 사람은 히로토의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유키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인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목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이 함께 욕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녀와 리나는 비키니를 입고 히로토의 등을 닦아줄 것입니다. 히로토와 리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 히로토는 두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히로토, 노아, 유키는 대회 준비를 위한 전략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은 회의실 입구에 도착하여
나나세와 에노모토가 다투는 소리를 듣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서로를 좋아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기려고 합니다. 셋이 방에 들어오자 두 연인은 곧바로 수다를 멈췄다. 전략 회의를 시작하며 유키는 대회 홍보 영상을 재생했다. 이 대회는 각 팀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제압 게임이다. 게임에는 100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할 수 있다. 게임 이름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탈환하기 위한 영역 탈취다. 줄여서 아스트랄이라고 한다. 5월 9일 월요일부터 5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특별개발지구인 제로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게임 필드는 100만 개의 공간으로 나뉘며 기지라고 알려진 지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2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유키는 2개의 점령된 기지가 하나의 선을 이루고 3개 이상이면 다각형을 이룬다고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영역을 점령하면 전체의 공간이 그 팀의 색깔로 변합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사용 가능한 기술이 매시간 기지에서 발동됩니다. 또한 주문을 사용한 직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인 프리즈 타임이 있습니다. 프리즈 타임 시스템은 각 플레이어에게 부여된 이동값에 따라 계산됩니다. 게다가 아스트랄에서는 플레이어가 맡을 수 있는 5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장악하거나 다른 모든 팀을 제압해야 승리합니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령 지역이 가장 넓은 팀이 승리합니다. 플레이어의 체력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체력이 5이고 각 라운드가 끝나면 초기화됩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체력이 소진되면 점령했던 지역을 잃게 됩니다. 이번 학원 대항전에서는 또 다른 게임이 진행됩니다. 게임 이름은 MTCG입니다. MTCG 우승자에게는 아스트랄 초대권인 와일드 카드가 상품으로 주어집니다. 카드를 획득한 플레이어는 6번째 멤버로 선택된 팀에 합류하여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3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 플레이어 위치, 그리고 이동값입니다. 이제 그들이 팀 역할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히로토는 팀의 지휘관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는 재빨리 지휘관 역할을 맡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에노모토도 지휘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히로토는 먼저 지휘관 자리를 맡기로 동의합니다. 만약 그가 사흘 안에 3명의 지휘관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는 지휘관의 역할을 에노모토에게 넘길 것입니다. 이로써 역할 선택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리나는 히로토에게 전화를 걸어 또 다른 사라사가 나타났다고 알립니다. 리나는 히로토에게 그 도플갱거가 보낸 영상 녹화본을 보여줍니다. 도플갱거는 히로토와 리나에게 자신과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라사의 계정을 누가 계속 사용할지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은 누가 먼저 히로토를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이기면 리나는 계정을 그녀에게 넘겨주지만 리나가 이기면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토가 이기면 계약을 계속 진행할 사람을 히로토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히로토와 리나는 히로토에게 복수하려는 코라하시가 개입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신과 리나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겁니다. 그 후 히로는 가가야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당 도플갱거와 싸우면서 3명의 지휘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가야는 돕겠다고 동의하고 히로에게 자신이 할 일을 말해줍니다. 회사 데이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그에게 보내줄 겁니다. 능력 설정에 대해 묻자 히로는 첫 번째 슬롯의 인디고 스타의 능력인 블랙윙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슬롯에는 그린스타의 예측 이동을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슬롯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는 유키에게 무엇을 사용하고 싶은지 묻고 유키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남겨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플레이어가 하나의 능력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능력이며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불립니다. 대회 첫날, 팀은 수제론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게임에 사용될 증강, 현실 공간을 보여줍니다. 히로와 그의 팀은 자신의 기지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 후 그들은 중립기지를 발견하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순조로운 시작에 기뻐합니다. 그들은 게임 진행 방식과 매 행동 이후 적용되는 제약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히로의 게임 분석에 감명받은 에노모토는 그가 단순히 허풍쟁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팀은 사용 가능한 모든 주문을 시험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나세는 주문 중 하나로 에노모토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그를 주문으로 제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사라졌다가 히로 뒤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제 은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하루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첫째 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든 지역을 점령한 팀은 우카 학원입니다. 가장 많은 지지 투표를 받은 팀은 아이메이 학원입니다. 그날 밤 팀은 식당에 있는데 쿠가사키가 나타납니다. 그는 히로에게 오타와 학원팀이 그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히로가 자신에게 한 짓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키가 히로에게 다른 팀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라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들은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3위를 했습니다. 그들의 에이스는 투야입니다. 그리고 추류여자 학원도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쿠루루기 센리입니다. 에노모토는 그녀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그녀를 피할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능력이 원샷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센리가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 옆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거만하게 히로와 그의 팀에게 자신과 그녀의 팀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유키는 히로에게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도플갱어라고 말한다. 세이저 학원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지만 그녀는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여 대회에 몰래 참가할 방법을 찾았다. 나오와 유키가 히로와 같은 방에서 누가 잘지 가지고 다투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리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른 방에서 자도록 정한다. 히로는 한밤중에 목욕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에노모토는 잠들어 있다. 그는 목욕을 마치고 간식을 먹으려는 어린 소녀를 본다. 그녀의 손이 간식 용기에 닿지 않자 히로가 도와준다. 그가 그 어린 소녀가 참가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놀랍니다. 그녀는 MTCG에 참가하고 있으며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녀는 미래와 과거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는 떠나려고 하지만 소녀는 그에게 더 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지쳐서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히로는 소녀를 업고 그녀가 머무는 사리이호실로 데려갑니다. 히로와 그의 팀은 대회 이틀째에 라이벌 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바라 아카데미 팀을 만났습니다. 팀의 리더인 유이카와 카나데는 히로와 그의 팀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나나세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공격합니다. 히로는 그 남자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로 인해 협상은 결렬됩니다. 결국 그들은 카나데의 팀을 물리쳤습니다. 이틀째 끝 무렵 결과가 발표되고 각 팀은 자신의 순위를 알게 됩니다. 곧이어 팀은 도플갱거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라이벌 팀을 제압하는 영상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외모를 바꾸는 능력 덕분에 혼자서 팀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경쟁팀에 잠입합니다. 아스트랄에 있는 누구든 무엇이든 사칭할 수 있습니다. 히로와 그의 팀은 그녀의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셉니다. 서로 항상 시야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헤어져야 한다면 둘씩 짝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쉽게 잠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히로는 사이시호실 여자아이를 방문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녀는 잠이 듭니다. 그 후 히로는 리나의 방으로 간다. 그는 도플갱어와 그녀가 저지르는 혼란에 대해 이야기한다. 리나는 그녀의 영향으로 다른 팀들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누가 누군지 몰라 서로를 믿기 어려워질 것이다. 히로는 다음날 2명의 지휘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리나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에노모토와의 내기를 질 것이다. 리나는 히로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에 놀란다. 히로는 리나에게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셋째 날, 도플갱거는 혼자서 또 다른 팀을 처리하며 계속해서 난동을 부립니다. 히로와 그의 팀이 게임 중일 때 검은 연기가 그들을 덮칩니다. 연기가 사라지고 팀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히로는 나나세를 가리키며 그녀가 도플갱어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침 시간 종이 울리자 논쟁은 중단됩니다. 나나세는 화가 나서 팀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히로는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나세는 오후에는 게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에노모토도 그녀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히로와의 내기를 포기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노아, 히로, 유키가 오후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게임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아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다른 팀이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팀은 샌리와 그녀의 팀입니다. 히로는 샌리의 원샷 킬이 자신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명만 남았고 샌리 팀은 완전체입니다. 히로는 팀원들에게 물러나라고 하고 샌리와는 자신이 직접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노아와 유키는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히로는 그들을 마치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유키가 다시 나타납니다. 샌리와 그녀의 팀은 유키가 은밀히 그들의 팀을 교란하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샌리는 화가 나서 히로를 제거하기 위해 일격필살 기술을 사용하지만 유키는 방패로 공격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유키의 5개의 목숨 중 4개가 사라집니다. 히로는 그들이 샌리와 대처할 방법을 찾는 동안 후퇴할 것을 제안합니다. 샌리는 히로가 전장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는 것에 놀랍니다. 유키 또한 계획이 있으며 그녀는 자신의 기발한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히로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샌리가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공격을 샌리의 팀 동료에게 되돌립니다. 노아는 전장 곳곳에 함정을 설치해왔고 샌리의 또 다른 팀 동료가 함정에 걸려 제거됩니다. 샌리의 마지막 팀 동료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유키를 제압하여 히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합니다. 히로는 샌리가 자신의 원샷 킬 능력을 발동하려면 팀 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여전히 확신합니다. 샌리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며 팀 동료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건 사람도 그녀였지만 그녀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늘 팀 동료 없이 더 강했습니다. 샌리는 자신의 마지막 팀 동료를 스스로 제거하여 비장의 카드를 사용할 만큼 강해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광선을 쏘지만 히로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고 초기 목표 지점에서 사라집니다. 히로가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효화합니다. 샌리는 자신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자 간섭을 이용하여 히로를 차단합니다. 샌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 도망칩니다. 히로는 샌리가 전자 간섭 마법으로 그를 가둔 순간 그를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노아가 분대원들과 제외하고 확보한 기지를 살펴봅니다. 그들은 기지가 이전과 똑같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노아와 유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게임 후 히로와 에노모토는 서로 만납니다. 에노모토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나나세도 그들의 대화에 합류하고 그들은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러자 히로가 게임 중에 스스로 탈락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노아와 유키에게 말했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나나세와 에노모토에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도플갱어가 이미 대부분의 팀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고 있으며 그들도 폭력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플갱어는 이제 백면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쿠라하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도플갱어가 자신의 걸작이라고 말합니다. 히로와 리나는 스즈란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도플갱어를 제거할 계획을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즈란도 그들과 같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도플갱어가 플레이어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리브랄 기획위원회에 누군가를 심어놓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히로는 그게 구라하시 말고는 다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즈라는 도플갱어가 부정행위자이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더 설명합니다. 그녀가 잘 되도록 게임이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스즈라는 그녀 때문에 게임의 재미가 망쳐지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즈라는 모두가 게임을 즐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여 백면여를 없애는 것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히로, 리나, 유키는 수레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스즈라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카트를 작전실로 밀어 넣습니다. 그들은 다른 7팀이 도플갱어와 연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샌리가 지난번에 후퇴하나 유피냐 자해야산의 춘마음대의 합천의 이유입니다. 그녀는 그저 2등을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히로는 백면여를 물리치기 위해 다른 팀들을 규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팀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히로는 다시 게임에 참가할 기회를 얻기 위해 MTCG에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길을 확보하고 자신을 도울 와일드 카드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자 스즈라는 그에게 카드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퀘스트에서 암살자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암살자는 중학교 시절의 그 소녀 츠무기 시나였습니다. 그녀는 사이보호실의 소녀이기도 합니다. 히로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MTCG의 최종 보스입니다. 히로는 유키와 리나에게 시나를 아는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그의 말을 왜곡합니다. 히로는 아스트랄로 돌아가기 전에 팀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유키와 리나는 최선을 다해 버티겠다고 히로를 안심시킵니다. 넷째 날, 히로는 MTCG로 향합니다. 스즈란이 그의 아바타로 함께합니다. 그녀는 히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그가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완료해야 할 퀘스트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바라 학원에 유카와가 나타납니다. 그는 히로와 그의 팀이 처음으로 물리치고 아스트랄에서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도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 왔고 이미 퀘스트 5단계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는 히로가 자신을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하며 히로에게 거만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샌리 팀원 중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히로가 아스트랄로 돌아가 도플갱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샌리가 도플갱어와 손을 잡은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히로에게 레벨을 역조석까지 올릴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 히로는 자신과 레벨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국 그를 물리치고 레벨업도 합니다. 히로는 서둘러 아스트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히로는 조정자에게 값비싼 카드를 터무니없는 양의 코인으로 교환합니다. 환전소에서 받은 코인으로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구경하는 사람들은 히로의 결정에 놀라며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히로는 그의 퀘스트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레벨업을 한다. 잠시 후 유카와는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믿고 최종 보스 시이나에게 도전한다. 시이나 또한 히로가 이제 MTCG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순식간에 시이나는 유카와를 제압한다. 이제 시이나가 히로와 싸울 시간이다. 게임은 숫자를 맞추는 것이고 히로는 모두가 지는 동안 그 방법을 알아낸다. 시이나의 레벨이 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시이나는 감탄하며 히로의 말이 맞다고 밝힙니다. 그녀의 레벨은 99이고 아바타는 지옥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한편 카구야는 몰래 히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바타의 레벨 번호를 30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덕분에 히로는 시이나를 쉽게 이기고 승리자로 선포됩니다. 시이나조차도 히로가 자신을 이긴 것을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더욱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히로는 그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이나가 도플갱거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아스트랄에서 그와 경쟁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히로는 쿠라하시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에 서둘러 아스트랄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백면의 여왕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적시에 돌아옵니다. 그는 그녀를 물리치기 위해 다른 팀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저지 없이 모두 히로를 지지하며 마침내 공격을 개시할 시간이 됩니다. 히로는 팀을 모아 공격 계획을 검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원수를 나열하고 도플갱어 측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도플갱어 측은 화력면에서 더 위험합니다. 백면여만 해도 걱정거리입니다. 히로는 도플갱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샌리의 원샷 킬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샌리를 물리치고 그녀를 설득해야 합니다. 샌리가 그들 편이라면 도플갱어를 물리칠 기회가 있습니다. 히로가 꾸린 팀은 연합군으로 알려져 있고 시이나의 팀은 연합군으로 불립니다. 연합군은 연합군에게 공격을 가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지를 확보하여 연합군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곧 그들은 샌리와 그녀의 팀을 만납니다. 두 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샌리는 자신의 팀이 괴멸되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참을성을 잃고 자신의 힘에 대한 제약을 풀어냅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녀는 히로 팀원 중 한 명을 제거합니다. 히로는 샌리가 힘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나세와 에노모토는 샌리 공격 계획을 세운다. 나나세는 정면으로 공격하고 에노모토는 보조 카드를 사용하여 나나세가 샌리의 공격을 피하도록 돕는다.
나나세는 공격을 퍼붓고 샌리를 계속해서 거세게 몰아붙인다. 마법을 사용하여 샌리를 마침내 쓰러뜨리고 샌리는 패배한다. 그녀의 팀원들과 토이던데럼의 전에 저물은 모두 완전히 전멸당했. 히로는 그때 그녀에게 MTCG에서 그녀의 팀원 중 한 명을 만났다고 말한다. 그녀는 샌리가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패배를 받아들인 것에 화가 났다. 그녀는 샌리가 100개의 얼굴을 놓치더라도 맞서 싸우고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했다. 히로는 샌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히로의 팀은 쿠가사키, 투야 그리고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한 명의 소녀와 마주하게 됩니다. 팀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투야 혼자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반면 다른 두 명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히로는 투야가 이렇게 강력할 줄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해낼 시간이 필요하고 에노모토는 그들의 마법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투야가 에노모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히로는 대체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칼을 없앱니다. 칼을 잃은 투야는 뒤로 밀려납니다. 히로에게 대항하려던 투야와 쿠가사키와 함께 있던 소녀는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투야는 화가 나서 검 2자루를 소환합니다. 그는 그 팀을 공격하지만 에노모토와 나나세가 중간에 막아섭니다. 그들과 싸우려 하지만 그는 그 둘을 아주 쉽게 제압합니다. 나나세와 에노모토가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유키, 히로, 노아만이 상대와 맞서게 됩니다. 투야는 이미 소녀를 제압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히로가 복합 등급 마법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투야를 공격하지만 노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녀를 쉽게 제압하고 유키와 히로만 남게 됩니다. 투야는 여전히 거만하게 자신에게 마법이 감기기 시작하면 팀 전체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노아는 탈락하기 전에 복수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투야는 여전히 전원이 그 마법을 풀고 벗어납니다. 그는 여전히 유키와 히로를 조롱하다가 쿠가사키에게 뒤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쿠가사키가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투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카와사키는 황후의 팬이라며 다른 누군가가 황후를 흉내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황후에게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는 며칠 전 히로에게 연락하여 손을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투야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히로를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는 히로에게 총을 쏘지만 유키가 가로채 대신 맞습니다. 유키도 게임에서 탈락하고 히로만 남게 됩니다. 가와사키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 자살합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이 더 이상 아무에게도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히로에게 자신의 대신 황후의 명예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한편 리나와 도플갱거는 서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샌리가 나타나 도플갱거를 쫓습니다. 그녀는 필살기로 그녀를 공격하지만 도플갱거는 최고의 공격에도 살아남습니다. 그녀는 샌리를 단번에 제거합니다. 전미와 다음이 갑니다. 리나는 일격필살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도플갱거가 리나를 끝장내려는 순간 종이 울립니다. 그녀는 리나에게 대회 마지막 날까지 황후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후에 히로가 리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전화합니다. 그는 팀원들과 상의하는 동안 어딘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그는 리나가 자기가 할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팀원들이 도착하자 히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이나를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랄 안에서 시이나와 싸울 다른 게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쿠라하시가 게임 계획과 모든 것을 방해하며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의 후 히로는 복도에서 시이나를 만납니다. 시이나는 그를 껴안고 게임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히로는 그녀를 따라 방으로 갑니다. 그는 시이나가 진정한 도플갱어인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시이나는 히로에게 자신이 백면의 미스라고 확신시켜줍니다. 히로는 그녀가 어떻게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게임을 너무나 좋아했고 어느 날 미카도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재능이 필요하다며 팀에 합류하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초대한 사람들이 악의 조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미카도는 시이나에게 히로와 황후에게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최종 결전에서 히로와 맞붙게 되어 흥분된다고 밝힙니다. 그녀가 잠든 후 히로는 시이나가 내일 전투에서 지면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은 그저 게임일 뿐입니다. 즉, 그녀는 이길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히로는 그녀가 이미 졌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전투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선수들이 모입니다. 선수는 히로, 리나, 그리고 시이나입니다. 히로는 시이나를 설득하여 평소 모습 그대로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히로를 친오빠처럼 여기기에 동의합니다. 대회에 남은 마지막 학원들은 우카, 에이메이, 그리고 세이저입니다. 그 후 히로는 시이나에게 대회 전에 리나와 자신에게 도전했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황후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러고는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시이나가 게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 아래의 땅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게임을 준비하며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들 앞에 판이 나타나고 히로는 그 판이 그들의 기지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기지를 점령하기 위해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히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히로는 그 뒤에 쿠라하시가 있음을 알아챕니다. 한편 히로의 팀은 게임 참가자들을 공격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쿠라하시는 모든 것이 꼬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해내려고 사무실에서 맹렬하게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고는 비밀리에 연락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는 투야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투야는 7성급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히로가 이미 그들의 계획을 간파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히로가 쿠라하시에게 연락하여 그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지금 그를 잡으러 간다고 알립니다. 쿠라하시는 히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유키가 그의 은신처로 뛰어든다. 쿠라하시는 유키가 혼자 온 줄 알았지만 샌리와 다른 여러 플레이어들이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쿠라하시의 컴퓨터와 그가 백면의 여왕을 조종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것을 장악한다. 그러자 전체판이 초록색으로 변한다. 이는 시이나가 게임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은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건지 묻는다. 그러자 수제론이 나타나 시이나를 위로한다. 시인은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녀는 계속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이 끝난 자리에 드셔텐 에이메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나는 우카의 핵심 기지를 유지합니다. 후에 히로와 그의 팀은 평소처럼 서로 웃습니다. 노아는 이제 히로에게 더욱 반했다고 말합니다. 시즌 마지막 장면에서 히로는 자신이 섬에 찾으러 온 사람을 찾겠다는 결심을 드러냅니다.